안녕하세요. 주식 절대로 하지 마라의 여명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KT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왜 이동평균선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기간 동안에 매매한 주가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20일이면 20일, 뭐 40일이면 40일,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에 종가들을 이제 쭉 더해서 나눈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매일매일 이게 달라지는 게 매일매일 그런 일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은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죠. 매일매일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평균값이 이동을 한다 해서 이동평균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많이들 나누시는데 이게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5일은 일주일을 의미하고요. 20일은 한 달을 의미합니다. 실제 그 주말은 빼게 되니까 20일이 한 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나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개인들마다 취향에 따라서 뭐 28일을 설정하시는 분도 있고 뭐 82일을 설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은 각자의 그런 거에 맞춰서 또 많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많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변칙적으로 또 다르게 설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이제 여기 이런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먼저 5일 이동평균선은 투자의 심리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갑자기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오른다 그러면은 투자의 심리가 이제 작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오른다. 아, 이제 사람들이 이 주식을 좀 사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시중의 심리나 생명선을 나타내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진다. 이 뜻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선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다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적으로 이 주식이 좀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던지기 시작한 거죠, 대중들이.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이거는 이제 시장의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 수급이라는 게 매수나 매도의 주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마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이 매수의 주체자들이 아예 이제 떠난 거예요. 이런 뭐 회사라면 회사에 대해서 매수를 쭉 했던 분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6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뭐 버티고 다시 올라간 그런 상황이면은 수급의 주체가 떠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급의 주체가 60일 이동평균선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대부분 이게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 그렇게 움직인다, 뭐 한 60, 70%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진다, 이 의미는 매수의 주체가 떠났다, 아니면 매수의 주체보다 오히려 매도자가 더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0일 이동평균선은 뭐 추세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다 떠나고 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90일까지 무너지면은 뭐 상승 추세였던 그래프들이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은 경기 흐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경제 흐름, 뭐 한국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고로 이렇다는 거지, 뭐 이거 반드시 맞진 않습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뭐 이게 다 맞으면은 공식처럼 돼 있으면은 수학처럼 완벽한 공식이면 이거대로 주식을 하면은 공부한 사람들은 다 돈 벌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거대로 안 되니까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동평균선은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이동평균선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었는데,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매수 신호라는 거죠. 왜냐면은 매수의 주체자들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주가가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진다면 매도 신호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때까지 갖고 있던 사람들의 평균값보다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파는 심리가 더 많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뭐냐 그러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골든 크로스라 그러는데 이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게 좀 주식 전문 용어 같죠? 이런 거 알아두시면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공부를 한 사람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데드 크로스는 골든 크로스와 반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뚫고 내려갈 때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그래요. 이 정도는 이제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KT의 실전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날 보시면은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21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죠. 이게 보시면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5일 평균선이 20일 평균선을 데드 크로스 했다. 그리고 이 주가로 봤을 때는 주가가 61선, 뭐 91선, 이게 주가가 여기서부터 주주 무너지기 시작해서 91선까지 다 뚫고 내려갔어요. 120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형국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앞에서 봤듯이, 책에서 봤듯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매도 신호. 그 다음에 장기선, 단기선이 이제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났을 경우에는 매도 신호. 그래서 매도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매도했다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매도했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날 매도했는데 이 120선을 버티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나는 매도했는데 책 보고 매도하라 그래서 매도했는데 매도한 그날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팔면 오르기 시작하는 거. 네. 나는 책 보고 강의 듣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여기서 제가 써놨듯이 거래량을 봤을 때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이날. 자, 아무런 일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뭐 사고팔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매수의 주체, 이때까지 샀던 그런 기관들이 팔질 않았습니다. 그냥 엄청 떨어졌죠. 지금 며칠 동안입니까? 1, 2, 3일, 4일 동안.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5일 동안 떨어졌는 동안에 기관은 계속 샀습니다. 5일 동안 떨어지는 동안에 기관은 계속 샀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 120일 선을 버티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사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부터도 기관이.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실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갖고 있으면 뭐 이런 심리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버린 날, 이날 솔직히 무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일단 팔고 보자. 팔아야 되겠다 이거. 너무 심리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두려움, 공포. 이날 공포를 맞게 됩니다. 실제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게 되면은 갑자기 팔았는데 버티더니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대부분 못 사요. 팔고 나서는 진짜 사기 힘들어요. 다시. 자,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하고 올라가는데 참 이래서 그 주식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대중의 심리, 공포를 이겨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이게 주식판이어가지고 아마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이게 벌기 힘들어요. 항상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대중의 그런 심리와도 싸워야 되고. 근데 그 대중의 심리와 싸운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뭐 워렌 버핏이 항상 강조하죠. 뭐 공포에 사야 된다. 공포에 사야 된다. 자, 이걸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 공포에 살 수 있겠죠. 이걸 이렇게. 근데 보십시오. 앞으로 차트 강의를 제가 해드리겠지만 이게 정배열로 이렇게 변했어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다가 정배열로 변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마치 올라갈 것처럼 매수도 이제 있었고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주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이날 많이들 사시는데, 그냥 정배열로 바뀐 이날들 많이 사셨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주식에 좀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이날을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 바뀐 이날 많이 샀고, 그리고 공포를 맛보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수 있게 이날 발견한 사람들은 공포 없이 사는 거예요, 솔직히. 공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이거 뭐 싸다고 또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생각돼서 사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냥 싸다고 느껴서 사는 거지. 실제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더 매수하면은 그건 정말 공포를 이기는 게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팔으라 그래서 판 거죠. 매도 신호가 나오고 데드 크루스가 나와서 팔았는데 결과는 다시 오르더라. 또 그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좀 더 흥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